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또 조국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야, 요새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일 났네요. 예. 예. 자,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저기 댓글창에서 이렇게 싸우지는 마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장시호 관련된 소식입니다. 장시호는 현재 특검에 증인으로 소환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시호의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하고 있지만 장시호의 이 얘기, 장시호가 지인한테 떠벌렸다는 그 내용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하나씩 둘씩 확인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국힘당은 장시호의 주장이 장시호가 자기 지인한테 했던 얘기가 하나같이 거짓말이다, 허언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김영철 검사를 두둔하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 이 검사 후배들을 뭐 좀 두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쉴드 쳐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억지가 많은 것 같죠. 자, 그런데 국힘당이 장시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입니다.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장시호가 나간 기록이 없다. 혹은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을 보면은 장시호가 김영철한테 가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이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이 사실상 조작되었다. 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면 서울구치소의 이 장시호 출정 기록은 태반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미 기록의 상당 부분을 누락시키고 일부러 숨겼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왜 숨겼을까? 되짚어보니 출정 기록 자체가 왜곡되어 있거나 변조되어 있거나 아무튼 내용이 상당 부분 조작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조작됐느냐고요? 네,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장시호 출정 기록을 보면은요, 특검 1114호실에 출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1112호실에 갔다는 기록도 있고요. 1106호에 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특검 사무실에는 1114호도 1112호도 1106호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야, 그럼 뭐야? 장시호 출정 기록의 상당 부분은 특검에 갔다고 돼 있는데 특검으로 갔다? 근데 거기가 아무것도 실제로는 없는 건물이다? 예. 바로 기록이 조작되었다라는 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힘당은요, 어떻게든 간에 검사 탄핵을 막기 위해서 거의 이성을 잃은 듯 설치고 있습니다.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발을 하거나 시비를 겁니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죠. 대표적인 게 곽규택, 그 다음에 주진우, 그 다음에 유상범, 이 3인방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검사를 했을까? 예, 고개가 잘래 흔들어집니다. 국힘당이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근거는 사실 크게 세 가지예요. 요약하면 서울구치소에서 제출한 장시호 출정 기록이 이 기록을 보니까 장시호가 그날 안 갔더라. 장시호 출정 기록이 없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장시호가 자기 지인한테 자신과 김스타, 김영철 검사와의 관계를 열심히 떠벌리면서 자기가 법정 구속되던 날의 상황을 막 설명하는 그런 얘기 있죠. 그러면서 검사, 김스타도 뭐 깜짝 놀라서 빡 돌았다는 둥, 그래가지고, 약 먹고 어쨌다는 둥, 그래서 자기를 달랬다는 둥, 그러면서, 두꺼운 페이퍼를 주면서 이대로 계속 해달라, 연습하는 대로 해달라, 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의 그날, 진술 조작을 청탁했다고 하는 그날 출정 기록이 없다. 라는 게 이 국힘당 쪽의 주장입니다. 출정 기록이 없으니까 그 뭐 청탁을 했네 말았네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 라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뭐다? 장시호 아들 생일에 김스타가 생일 잔치를 열어줬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을 보니까 그날 김스타한테 간 게 아니라 특별검사실 1114호에 간 걸로 돼 있더라. 야, 그때 이미 김영철은 대검에 가 있었어. 그러니까 야, 이 열어줬다. 아들 생일 열어줬다는 건 거짓말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힘당이 지금 억지 쓰는 근거는 전부 다 뭐다? 예. 서울구치소의 출정 기록입니다. 근데 사실 이 출정 기록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힘당의 이 주장은 좀 어거지죠. 사실 많이 어거집니다. 당장 진술조작 청탁을 했다는 날 출정 기록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예. 자, 진술조작 청탁을 했다는 이 날이 언제 날이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장시호가 그 2017년 12월인가요? 예, 법정 구속되던 날입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던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하루 딱 보니까 아유, 장시호 출정한 기록이 없네? 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호의 주장은 거짓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술 조작, 가짜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이 진술 조작을 시키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에서 보면은 검찰은 이 위증을 할 사람들을 미리 뽑아놓고 여러 차례 연습을 시킵니다. 외우게 하고 실제로 도상훈련도 시키고 여러 차례만 한 거예요. 따라서 딱 하루 기록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예 나가지도 않았다. 아예 이 진술 조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날 아니었다고 해도 언제든지 가능했다는 거고 그날 이후에 조작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자, 장시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법정 구속되면서요, 장시호는 약 1시간 반 정도, 딴 데 어딘 간 기록이 나오죠. 자, 아무튼 여기서 뭐가 있느냐면 그렇습니다. 장시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법정 구속이 진행된 이후에 특검 사무실, 검찰 사무실에 뻔질나게 드나듭니다. 연습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한만호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연습을 했듯이 장시호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연습이 되는 겁니다. 조사하려고 불렀겠죠? 아니요. 재판이 시작되면요, 조사는 스톱입니다.
원래 재판이 시작됐는데 조사가 이어지는 거 그런 경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서 수사관 혹은 검찰 등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건 관계인들을 압박해서 증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피의자가 계속되는 검찰 수사로 인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심리적 압박받는 상태에서 출석 조사를 받는다? 예.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갖다 바치는 사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은 조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은요, 피고인은 석방해야 됩니다. 원래 그게 원칙이에요. 구속을 시켰더라도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석방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장시호는 뻔질나게 드나들습니다. 78회인가 들라 그래요. 그럼 그 시간 뭐 했겠어? 한만호 씨 경우처럼 한만호 씨가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을 한 것처럼 그런 연습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딱 하루 일정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아예 이런 음모가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딱 하루 없었다는 그 장시호의 출정 기록이 없다는 그 이유도 가만히 따져보면 앞뒤가 좀 안 맞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시호 출정 기록이 없다고 한 바로 그날은 장시호가 법정 구속이 되는 날입니다. 법정 구속이 됐다는 건 뭐야? 그날 구치소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감옥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는 기록 없는 건 당연하죠. 무슨 일을 처리했다면 언제 처리한다? 예, 들어오기 전에 처리했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당시 법정 구속된 날, 장시호가 법정 구속된 날 약 1시간 30분 동안의 공백이 생깁니다. 2시 40분에 재판이 끝났는데 실제로 구치소 입감은 4시가 훌쩍 지난 이후였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의 공백이 남아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리 아닙니다. 다른 경우에 보면 2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뭘 의미합니까? 1시간 정도가 뿡 비게 되는데 그 1시간 동안 어디 있었을까? 예, 검찰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소위 말하는 위증 청탁이 있었다면 바로 그 시점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연습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힘당에서는 끝까지 우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현재 진실을 목도할 의지가 없는 거죠. 하여튼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기냥 일진실 전어머님, 연애도 했을 거다라고. 예.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장시호 아들의 생일날 출정 기록 부분입니다. 국힘당은요, 장시호 아들 이 생일날 출정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얘가,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 사무실로 간 게 아니라 특검 사무실로 갔더라. 그때 김영철 검사는 이미 대검에 있었다. 근데 장시호는 그날 어디로 갔다? 특검으로 갔다. 따라서 장시호가 그 아들 생일날 김영철이 열어주는 이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라는 주장은 허위다라고 떠버립니다. 자, 그래서 아들 생일날 출정 기록을 살펴봅니다. 장시호 아들 생일은 2월 11일이라고 하죠. 2018년 2월 11일 장시호는 오후 2시에 구치소를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특검 검사실 1112호로 되어 있습니다. 특검 검사실 1112호. 자, 그러니까 이 기록대로 보면은 진짜
특검 1112호에 간 게 맞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라고? 이 1112호가 특검에 없다는 점이겠죠. 자, 장시호 출정 기록을 확인해 보면은 14시, 오후 2시에 특검 조사실로 출석했는데 1112호다. 근데 특검 건물에는 1112호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기록에 보면 1114호와 1116호 모두 특별검사실 1114호, 1116호로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보시다시피 특별검사실 1112호, 자, 특별검사실 1114호, 1116호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 사무실들은 특검 사무실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특검이 입주해 있던 건물에는 1114호도, 1112호도, 심지어 1116호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간 거야? 얘는 누가 부른 거야? 장시호는 누가 불렀나요? 귀신이 불렀나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고의로 그랬든 아니면 실수로 그랬든 이 기록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특검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갔거나 특검 사무실 중에서도 1112호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이 아주 재밌는 주장을 하나 꺼내놓습니다. 자, 박은정 의원은 최근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박영수 특검 출정 기록상 장시호가 1114호로 소환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당시 특검 건물의 소방설비 점검 내역서를 보니 1114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검 건물의 소방시설 점검 내역을 보니 1114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는 방으로 장시호를 어떻게 부른 것인지 출정 기록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선고까지 끝난 장시호를 왜 불러 제낀 거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대목, 선고까지 끝난 피고인을 계속 사무실로 불러댔다, 계속 불러서 조사했다,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죄가 판결이 났고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힌 이 피고인은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이 위축되어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부른다는 것을 뭘 의미하겠어요? 자백을 해라. 자백도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해달라. 이건 겁니다. 정신적 압박이고요. 사실상 정신적인 고문인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면은 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이 원칙을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법과 원칙 주둥아리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뭔데? 재판이 시작되면 조사하지 말라는 거야. 수사를 못한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당사자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찾으러 다닐 수는 있으나 당사자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가족에 대해서는. 그래, 그게 뭐예요, 결국에? 에? 피고인을 위협하는 거잖아. 위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 검사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거 아니야.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고문이에요, 고문. 이런 짓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의 부탁, 요구, 아니면 회유, 기타 등등 이런 것 등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다. 자신이 겪지 않은 일, 알지 못하는 일,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을 벌어진 것처럼, 겪은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자, 이와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서 정말 중요한 발언을 하나 합니다. 박은정 의원의 발언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시호 씨 출정 기록 한번 보세요. 장관님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자, 조금 크게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장시호 씨가 지금 2017년 12월 6일 법정 구속되고 나서 출정한 기록이에요. 저게. 저 조사실을 한번 보세요. 1112호, 1112호, 1112호. 1112호 특검 조사실일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1112호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특검 조사한다고 지금 불렀어요. 1심 선고 난 후에 왜 저렇게 일요일 날 많이 불렀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저거 다 조사했을까요? 저 횟수를 보면 1112호는 거의 특검 조사실로 그렇죠. 그렇게 저희도 볼 수는 있는데 1114호도 저 밑에 있어요. 1114호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실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해주세요. 1106호가 나와요. 저 1106호는 2018년 2월 5일 김영철 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 발령난 이후 1106호가 김영철 검사실이에요. 반부패 연구관실. 대검과 중앙지검에 장시호 불렀다는 지금 의혹이 나와 있어요. 저게 무슨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특별검사실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검사실이라고 적혀는 있어요. 근데 특검 사무실에는 1106호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 가봤거든요. 1114호실도 없어요. 저는 저게 박영수 특검의 특검 건물에는 1114호와 1106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 반부패 연구관에 대검의 1106호가 반부패 연구관실입니다. 도대체 장시호 증인 장시호 씨를 왜 저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일요일 날 저거 조서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1심 선고 이후인데 조사 다 했겠죠, 법무장관님. 불렀으니까 저게 조사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정 기록에 조사 목적이라고 적혀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사를 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면 뭘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조사를 작성했다고 조서가 없다고 조사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 없으면 거예요. 뭘 했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특검 쪽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 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 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관님? 조사를 안 한 상태로 사람을 불러서 시간을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간을 안 보냈단 말씀이시죠? 네, 뭐 저는 그래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토론을 정리해 주시죠. 수사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장시호 씨에 대해서 이 기간에 조사를 했는지 아마 국정농단 기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보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시호가 저렇게 출석해서 특검 사무실이든 중앙지검이건 대검이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지 조서가 있는지 장시호의 조서에 대해서 혹은 조사를 안 했으면은 불러다가 뭘 했는지 수사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수사 보고서와 조서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조해서 그러면 김영철 검사가 혹은 김영철 외에 다른 검사가 장시호를 불러서 적법하게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에 말씀하신 건 대답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시죠. 네, 보셨죠? 박은정 의원이 정말 똑소리 나게 이 사실을 밝혀줬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렇네요. 1114호는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실이고요. 1106호는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실입니다. 둘 다 김영철 검사의 방이라는 거죠. 자, 1112호는 또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14호가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실이라면 1112호는 아마 부부장실이거나 아마 소속 검사실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거기 부속되어 있던 조사실이든. 아무튼 1114호, 1112호, 1106호는 특검 건물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재밌는 부분은 1106호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1112호, 1114호 여기를 갔다라고 되어 있더니 갑자기 1106호 간 걸로 나오죠. 근데 그 1106호가 바로 김영철 검사의
옮겨간 사무실, 즉 원래 특검에 있다가 특검 파견이 중단되고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으로 옮기게 됐는데 바로 그 연구관 사무실이 1106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106호에 장시호 아들 생일날 예, 갔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까? 예. 자, 이건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없는 사무실을 몇 번이나 뻔질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이거부터가 이상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분명히 이상한 겁니다. 아니,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건데,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좋아요. 검찰과 법무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서울구치소는 이게 뭐죠? 이게 단순히 실수한 걸까요? 대검이라고 써야 될 걸 특별검사라고 잘못 쓴 걸까요? 글쎄요. 단순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 실수로 둘러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서울구치소는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기록은요, 2017년 장시호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출정한 기록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법 땡땡땡땡 재판부의 사실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시호는 출소 3년이 경과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발 및 복귀 시간은 정문 출입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13시 29분부터 새벽 2시로 확인됨을 알려드립니다. 새벽 2시에 들어갔대 2017년 1월 5일 특검 사무실로 출발해서 복귀하는 시간은 새벽 2시였다. 기록이 없다며. 지들도 기록이 없다 그래놓고 정문 출입 기록이 남아있더라 라고 하면서 정문 출입 기록에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는 기록을 전해줍니다. 원래 법무부에 법원이 요청을 할 때는 출정 기록만 요청을 합니다. 출정 기록을 요청을 하는데 네, 친절하게 서울구치소는 출정 기록은요 대부분 없고요. 출정 기록 말고 정문 출입 기록을 살펴보니까 기록이 있네요 라면서 그 기록을 갖다 준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런데 이 기록을 법사위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없다. 우리는 지금 기록이 없다. 이미 다 사라져서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법원하고 국회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지금 보면은 이 법무장관이 삼권 분립 운운하면서 법원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삼권 분립을 하는데 법원에 줄 자료와 국회에 줄 자료를 따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삼권 분립 원칙도 있습니까? 어디서 개소리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참. 자, 이건 어디까지나 서울구치소가 국회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주는 증거인 겁니다. 자, 있는 기록도 안 주겠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애시당초 기록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다면 이게 고의가 아니다. 정말 고의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있는 기록도 안 보여준다는데 그러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면은 이거 고의적으로 잘못 기록한 거 아니야? 정말 실수일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비슷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다른 사건에서 어떤 수용자가
실제로 출정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요 2016년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쭉 그냥 내줍니다. 그러면서 언제 돌아왔다 시간을 옆에 별도로 다 기록해서 써서 보냅니다. 다른 시간에서도 법원이 요구하면은 째깍째깍 제출했어요. 그랬는데 국회가 요구하니까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이런 구치소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구치소가 제출한 기록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 없는 사무실 번호가 적혀 있다. 없는 방 번호가 적혀 있다면 그거 고의로 한 걸까요? 실수일까요? 단순 실수일까요? 진짜 그 단순 실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의적인 조작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다가 발견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보기 싫어도 이 사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고요? 예, 여기 특별검사 사무실. 네, 3계층을 쓰고 있네요. 자, 역시 좀 보기 싫지만 한번 봐주세요. 특별검사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 사무실. 몇 층? 19층, 18층, 17층. 11층은 특검 사무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특검 사무실이 11층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지금 현재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진 말고 이 사진 찍힌 이후에 특검이 옮긴 그 사무실로 옮긴 적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 옮긴 사무실에는 있었는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되게 당황했었습니다. 11층에는 아예 있지도 않았잖아.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꼼꼼히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제가 잘못할 수도 있고요. 특검 사무실이 뭐 이사를 가가지고 뭐 했을 수도 있고, 또 기록되지 않은 특검 사무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러니까, 서울구치소의 출정 기록 자체가 왜곡 조작되어 있다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왜 왜곡 조작을 한 걸까요? 누가 왜곡 조작을 시킨 걸까요? 자, 그 범인은 김영철 혹은 장시호와 관련이 없을까요? 오밤중의 뉴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새롭게 취재해야 될 과제로 잠시 접어둘까 합니다. 네, 송서현님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떡